원조 쌈밥집으로 시작한 백종원 대표는 5천억에 가까운 성공한 기업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점주들과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이번에 더본 코리아의 방향성 힌트를 줬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인사이트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대패 삼겹살을 최초 개발하여 서울 노림동에서 원조 쌈밥집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대패 삼겹살을 개발한 게 맞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부터 대패 삼겹살을 먹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많기 때문이죠.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구워 먹거나 대패 삼겹살 전문점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더본 코리아의 입장은 1993년 원조 쌈밥집의 대패 삼겹살이 인기를 얻자 유사 브랜드가 계속 생겨나 대표 메뉴를 지키기 위해 96년과 98년 특허청 상표 출원과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게 오픈 시점과 상표권의 출원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자 당시에는 지적 재산권의 인식이 낮아 신청이 늦어졌을 뿐이고 상표 등록 자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패 삼겹살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상표 등록을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이해하지만 대패 삼겹살이 그 이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던 음식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팩트체크를 위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그 이후에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신포차와 새마을식당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현재는 25개의 브랜드가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최초였던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은 해가 갈수록 가맹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24개에서 2023년에는 14개가 되었고요. 22년에는 직영점도 폐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점률은 2022년 30%, 2023년에는 22% 정도 나오네요. 그 외에 고소구동이 40%로 가장 높은 폐점률을 보이고 닭볶음탕을 파는 성성식당이 35.3%, 차돌박이 전문점 돌베기집이 34.3%입니다. 물론 매장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확장의 최소 매장 수인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중화요리주점 리춘시장이 26.7%이고 130여 개의 한시포차 폐점률은 16.2%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간담회에서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편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초기에는 그거 갖고 욕도 먹었는데 근데 왜 욕을 왜 먹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프랜차이즈 하면서 브랜드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브랜드가 많다는 건 그만큼 R&D 노력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더본 코리아에 계란이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더본 코리아 23년 전체 매출액이 4천억 정도 되는데 2006년에 런칭한 백다방이 1,300억으로 35%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홍콩 반점이 520억으로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개 합하면 5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증권 신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가맹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정 브랜드 실적에 의존성을 띠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백다방의 폐점률은 1.7%로 매우 낮은데요. 백다방은 저가 커피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5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23년 기준 매출로 보면 메가커피가 3,684억이고 이디야가 2,756억으로 저가 커피 업체 전체 매출에서도 3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명확한 타겟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오픈 서베이의 2023년 카페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스타벅스는 30대 여성, 메가커피는 20대로 소비자층이 명확한 반면 백다방은 주요 소비층이 없어서 타겟층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누구에게나 호불호가 없는 카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점이라면 특별히 가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가의 위치와 제품 가격이 가장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점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위치에서 싸게 팔아야 하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비싼 월세를 내고 들어갔는데 마진율도 적기 때문에 몸을 혹사시켜야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백다방의 가맹점 매출이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편이고 유명 모델 섭외 비용이 필요 없다는 점인데요.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는 손흥민이나 비 같은 비싼 모델을 섭외하여 60억 정도 나가지만 백다방은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 등에서 직접 홍보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가 25개나 되는 브랜드를 매일 홍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의 백다방 언급에 따라서 매출 상승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홍콩 반점의 폐점률은 7%로 약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홍콩 반점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지만 다시 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평이 많은데요. 이유는 점주에 따라서 점포별로 맛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3번이나 하고 다시는 안 갔는데요. 백종원 대표도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백종원 대표의 엄청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점주 입장에서는 본인 브랜드를 자주 언급해 주길 바라겠지만 백종원 대표는 프랜차이즈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TV 프로그램, 지역 축제에 이제는 넷플릭스까지 연예인보다 더 바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백종원 유튜브 채널을 보면 컨텐츠 양에서 프랜차이즈 내용보다 지역개발 사업이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산 축제를 시작으로 홍성 바비큐 축제, 통영 어부장터 축제, 안동 국제 탈춤 축제 등 거의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축제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본인 고향이라 봉사활동인가 싶었는데 이번 언급을 통해 그 답이 나왔습니다. 결국 앞으로 프랜차이즈보다 지역개발 사업 관련 매출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 개발도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조라 담당자를 보내는 것부터 용역으로 수익이 발생하며 축제에 대한 홍보도가 좋아서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내년에 예상하는 축제는 12개에 부스 기획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정확한 비용과 수익이 측정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점주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은 서운할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브랜드가 25개나 되기 때문에 마케팅 역량을 전부 프랜차이즈에 쏟아부어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을 텐데 백종원 대표가 지역 축제 개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과연 다른 곳으로 메꿀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 말고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백종원 대표의 호감도에 따라서 브랜드의 매출 변화가 높은 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연돈 볼카츠 기억하시죠? 연돈 볼카츠의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허위 가정했느냐, 둘째는 존속기간과 영업기간에 대한 정의였는데요. 당시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 수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구두로 설명했지만 실제 매출액과 수익률은 훨씬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평균 3.1년 안에 망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이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존속기간이 아닌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이 3.1년이라고 했습니다. 즉 신규로 문을 연 가맹점이 많으면 영업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보유 브랜드의 평균 존속기간이 8.7년이고 신규 브랜드를 제외하면 평균 14.6년으로 훨씬 길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 논란의 마지막쯤에 등장한 백다방과 홍콩 반점 전주들이었습니다. 더본코리아 편에 서서 전국 가맹점 협의회를 비판을 하였는데요. 이유는 연돈 볼카츠 논란 으로 매출이 10에서 40%까지 감소하고 매장 양수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르다 김 선생과 조스터포크 창업주가 동일 인물인 거 아세요?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요. 왜냐하면 굳이 뉴스에 나올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연돈 볼카츠와 백다방의 대표가 백종원이라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하나가 전부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논란이 될 만한 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더본코리아의 다른 점주들이 항의에 나서게 된 겁니다. 연돈 볼카츠 논란으로 본인 매장의 매출까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위험 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의존도가 높아 평판 하락 시 위험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백종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고를 쳐서 뭐하냐? 자연 발생 사고 말고는 일단 없을 것. 이라고 농담을 던졌는데요. 더본코리아의 점주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서 백종원 대표는 상장의 이유로 신규 브랜드 개발과 M&A를 꼽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신규 브랜드 개발은 1년에 한두 개 정도이며 해마다 13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만드느라 내실을 다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브랜드만 해도 백종원 대표의 애착이 남달랐던 해물떡집과 돼지고기 국밥 전문점 백종원의 절구미집, 한국 돼지갈비 등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다른 회사 M&A는 도소매 전문식품과 푸드테크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IPO 간담회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한국보다는 해외 진출에 더욱 관심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까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백종원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돈 들인 정보와 트렌드를 계속 이야기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나가다 한 번씩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